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마치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내고 다시 이 시간에 이렇게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대단한 분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이상하게도 스스로를 더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 쓸모없어진 것 같다는 자책, 이런 감정들이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정확한 말입니까? 우리는 언제부턴가 남들의 시선으로 나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후배들의 눈치를 보고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까 전전긍긍하고 SNS에 올라오는 남들의 화려한 일상과 나를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견뎌낸 것들을, 경제위기도 견뎌냈고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며 온갖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때로는 아프면서도 참고 일했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의 역사이고 여러분의 힘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회사에서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위축되시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다룰 줄 알지만 여러분은 사람을 다룰 줄 압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으로 상황을 읽는 눈이 있고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기술은 배우면 되지만 경험과 통찰력은 시간이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세상의 모든 평가와 기준은 변합니다. 어제 칭찬받던 것이 오늘 무시당하고 오늘 중요하다던 것이 내일이면 잊힙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라는 말로 여러분의 의견을 무시할 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라는 말을 들을 때,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가 하는 자책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빠르게 변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옛것을 지키는 것이 고루한 것만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지혜는 유행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온 가치들, 성실함, 책임감, 약속을 지키는 것,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절대 구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혼란한 시대에 더욱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또 다른 이유는 비교 때문입니다. 동창 모임에 가면 성공한 친구들 이야기가 들립니다. 아파트를 몇 채 샀다더라, 자녀가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더라, 해외여행을 자주 다닌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남들의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나름의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성공 뒤에는 수많은 밤샘과 스트레스가 있고 풍족해 보이는 삶 뒤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어도 가족을 굶기지 않았고 높은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어도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입니다. 석가모니는 한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초라한 사람입니까? 석가모니는 땅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주워들며 대답했습니다. 이 나뭇잎이 초라해 보이는가? 하지만 이 나뭇잎은 봄에는 푸른 잎으로 나무에 생명을 주었고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 사람들을 쉬게 했으며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네. 지금은 땅에 떨어져 흙이 되어 다시 나무를 살찌울 것이네. 초라한 것은 없네. 단지 그대가 자신의 가치를 보지 못할 뿐이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부모님께는 자랑스러운 자녀이고 자녀에게는 든든한 부모이며 배우자에게는 삶을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직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동료이고 이웃에게는 반가운 얼굴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삶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젊음도 잃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며 사회적 위치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얻는 것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젊음은 열정이 있지만 지혜가 없고 노년은 지혜가 있지만 열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열정과 지혜를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그 열정이 예전처럼 밖으로 분출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깊어진 것뿐입니다. 예전에는 앞만 보고 달렸다면 이제는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성취만 중요했다면 이제는 과정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것을 원했다면 이제는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낄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당신이 레몬을 받거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나이 듦이라는 레몬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깊이 있는 삶입니다. 조급하지 않은 여유입니다. 남을 이해하는 너그러움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최고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한 문장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석가모니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스스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해? 나는 쓸모없어. 이런 말들로 자신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자신에게는 이런 가혹한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걸까요? 오늘부터는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 힘든데도 잘 견뎌냈네. 나도 참 대단해.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 작은 성취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다면 그것도 성취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족과 나눴다면 그것도 성취입니다. 산책을 다녀왔다면, 책 한 페이지를 읽었다면,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했다면 모두 의미 있는 성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큰 기쁨이 드물게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기쁨이 자주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큰 성공만을 꿈꿉니다. 하지만 삶은 작은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그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은 나만의 속도로 가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삶은 바로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삶이다. 남들이 빨리 간다고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남들이 다른 길을 간다고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빨리 가는 사람이 항상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늦게 도착한 사람이 덜 가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가는 속도가 다른 두 사람이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걷는다. 한 사람은 빨리 가지만 주변을 보지 못하고 한 사람은 천천히 가지만 모든 것을 느끼며 간다. 과연 누가 더 풍요로운 여행을 했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빨리 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천천히 가도 됩니다.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봐도 됩니다. 그것이 나이가 주는 특권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과시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면 됩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네 번째 방법은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맺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로움에 대해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는 고독은 고통이지만 함께 있음도 고통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진정한 관계는 고통이 아니라 위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중요해집니다. 많은 사람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몇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슬퍼하십시오. 그것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친구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보십시오.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관심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석가모니는 감사는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에 집중하느라 있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잃을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건강, 가족, 친구, 오늘 하루.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겉은 조금 달았을지 몰라도 속은 더 깊어졌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진짜 나이는 마음의 나이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배움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은 영원히 젊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드셨을 겁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도 해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하루를 여러분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석가모니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등불이 되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등불입니다. 남의 빛으로 길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충분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믿으십시오. 힘든 날도 있을 것입니다. 무너지고 싶은 순간도 올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모든 힘든 날을 견뎌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도 잘할 거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 말이 어색하더라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의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누군가의 세상은 더 따뜻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